70년이 되었네. 자, 너희들이 앞으로 스크린에서 여순을 만나는 최초의 영화 동백이 개봉합니다. 프랜차이즈요? 3대째 국밥집을 운영하는 괴팍한 노인 순철과 그에게 프랜차이즈 제안을 하는 여인 연실. 그들의 악연은 부모 세대에서 비롯됐습니다. 아니, 또 뵀네요. 아는 분이죠? 14연대야. 숨어도 죄고 숨겨져도 죄야!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힘든 인생을 살아온 여순 유가족의 삶을 조명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 동백은 내일 전국의 100여 개 영화관에서 상영을 시작합니다. 이 치욕을 견디고 용서 못해. 네, 영화 동백 시나리오 첫 작업 시작한 게 2018년인데 드디어 이제 선을 또 보이게 됐습니다. 네, 정말 방대한 역사를 어떻게 화면에 담아냈을지 저도 참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영화 동백의 신준영 감독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준영 감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영화 동백 여순 사건을 소재로 했는데 이 영화의 성격 규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독립 영화로 봐야 될지 아니면 상업 영화로 봐야 될지. 글쎄요, 뭐 저희들 예산으로 봤을 때는 독립 영화에 좀 가깝긴 한데 저예산 상업 영화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들도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했고요. 기존에 또 방송 탤런트들 분들이 또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독립 영화보다는 저예산 상업 영화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순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전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또 아닌 게 사실입니다. 여순 사건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매년 그 여수시에서 이 관광용 웹드라마를 제작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동백이라는 웹드라마를 저희들이 서울 웹페스트라는 영화제에서 한번 제가 봤는데 거기에 그 여순 사건의 내용들이 조금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여순 반란 사건에서 그렇게밖에 몰랐는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정보를 좀 이렇게 찾아보고 또 어떤 영화가 있었나 하고 또 좀 찾아봤더니 전혀 이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없어서 그럼 우리가 이걸 영화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탄생이 된 겁니다. 희소성의 입장에서 처음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되셨군요. 네, 그렇죠. 예. 저희들은 이제 그 영화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소재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순 사건의 소재가 저한테는 좀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쭉 봤을 때, 저희들이 솔직히 근현대사를 이제 대충은 알고 있지만 자세한 것들이 그 여순 사건에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충분히 영화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더군다나 다룬 적이 없었던 또 아주 희소한 또 역사적인 사건이고 네. 제작비는 어느 정도나 드셨습니까? 앞서서 이제 뭐 저예산 상업 영화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제작비가 이제 가장 좀 민감한 얘기인데요. 네. 이제 솔직히 이제 저희들 한 17억 정도 이렇게 좀 제작비가 들었고요. 네. 거기에는 또 이제 여기 지자체의 또 도움도 있었고, 특히 이 여수 시민들하고 이제 이 크라우드 펀딩을 좀 했어요. 저희들이 후반 작업을 하는데 좀 CG라고 하죠. 이게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데 좀 들어가야 될 돈이 좀 많아서 그래서 좀 그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이 작품은 참 그런 분들의 어떤 도움과 애정이 탄생시킨 영화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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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아픈 현대사를 극으로 만드는 것도 이게 팩트를 담아내면서 감동도 주면서 또 재미있게 흥미롭게 또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스토리도 있어야 될 텐데 네네. 이 시나리오 작업하는 것도 참 힘드셨을 것 같고 어떻게 네네. 풀어내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저희들이 그대로 다 담을 수는 없고 이거를 저희들이 솔직히 그냥 그대로 담으면 다큐멘터리잖아요. 네. 저희들은 영화 하는 데는 이걸 드라마틱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한 끝에 그 택시 운전사 같은 작품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시나리오 작업이 들어갔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이냐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제 국밥집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배경으로 삼자. 그렇죠.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거기에 이제 14연대 군인이 들어와서 뭐 이제 국밥을 얻어먹고 이제 어떤 그 부역죄로 인한
그 이제 민간인들의 이제 어떤 그 아픔 이거를 좀 담아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여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치적인 또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쪽 지역에서는 좀 금기시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 작업할 때 제일 힘들었어요, 그 부분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이거를 풀어내야 될지, 왜냐하면 경찰 유족분들도 계시고 군인 유족분들도 계시는데 이걸 참 어떤 식으로 이거 풀어야 될지 그 고민은 참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택시 운전서 같은 그래서 동백 식당을 주 무대로 해서 풀어가보자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요 영화의 어떤 시나리오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예. 그런 고민들 때문에 왜 여순 사건이 여태까지 영화로 안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하게 또 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솔직히 이쪽 지역분들의 어떤 말씀을 듣고 이게 진짜 이게 영화로 만들기가 쉽지 않았겠구나. 그리고 또 더군다나 난 이 지역분에도 참 그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의식이 있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왜 이걸 안 했을까? 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 근데 이걸 자꾸 준비하면서 왜 그분들이 이 여순 사건을 영화로 못하는 이유를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좀 알게 됐죠. 역사를 이제 알게 되면서. 네. 예. 어쨌든 이제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순을 다룬 최초의 또 이제 영화를 또 만나볼 수가 있게 됐는데 스토리 잠깐 이야기 이제 하셨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서 흥미를 또 느끼고 영화관을 찾으시지 않을까 네, 싶은데. 맞습니다. 예. 73년 된 이 동백식당이라는 게 이제 주 무대고요. 거기에 이제 황순철이라는 9살이라는 소년이 있고 그 엄마와 아빠가 같이 이제 그 국밥집을 운영하는 중에 1948년도 그 10월에 이 14연대 군인이 진압군에 의해서 산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내려와서 이 국밥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가 고파서 국밥을 한 그릇 얻어 먹고 여기서 이제 숨어서 있다가 진압군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중앙 초등학교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14연대 군인이었던 장태식이라는 인물이 그 백두산 호랑이라는 그쪽 진압군의 대장이 있어요. 그 대장이 너한테 밥을 주고 옷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가리켜라. 그렇죠. 손가락으로 이제 그 황순철 아버지를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두산 호랑이가 이제 그 황순철 아버지를 총살을 시키고 그러고서 이제 그 아픔을 가지고서 트라우마를 가지고서 73년 동안 사는데 그 장태식이는 이제 거기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서울에서 굉장히 좀 큰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딸이 동백식당을 찾아옵니다. 그 딸로 인해서 이 황순철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기죠. 그 사실을 서로 알게 된 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식당을 이제 프랜차이즈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황순철은 요즘 너무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회장님 잘 모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왼수지간인 거예요. 이게 이 여순 사건으로 인한 그 아픔들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여순 사건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화해의 모습으로 이제 끝나는 영화인데요. 너무 많은 걸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결말 부분은 좀 남겨놓는 걸로 하죠. 네. 예. 결말 부분까지는 저희가 영화관에 가서 직접 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건 너무 감사하죠. 예. 자, 제작 과정을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촬영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여수 돌산이 주 촬영지라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촬영 기간은 한 달여 동안 이쪽 여수, 순천 지역에서 촬영을 했고요. 주 무대는 이제 여수죠. 예, 여수 돌산 지역인데 거기에 그 갈치조림, 뭐 기똥차기 뭐 그런 집이 있어요. 그 갈치조림집인데 그 집이 이 동백식당의 주 무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 가게를 빌리신 거예요? 네, 그 가게를 그 사장님, 실제 식당인 거군요. 그 오태남 사장님이 너무 저희들을 이 영화에 모든 걸 진짜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거든요. 근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저희들이 세트장에다가 그 세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세트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세트가 아니고 진짜 그 장사하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그걸 흔쾌히 또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중에 또 그 사모님, 그 아버님이 좀 돌아가셨어요, 저희들 중에. 근데 그 촬영 중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다 스태프들 해주시고, 아하. 예, 또 장례식장 그 사모님이 이제 못 가시면서까지 저희들 영화 찍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셔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박근영 배우께서 이제 주인공으로 참여하신 장면 아까 이제 잠깐 만나봤는데 사실 대배우라고 불리는 맞아요.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 보시면서도 어떤 생각이 좀 드셨을지 주는 몰입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계산이 정확하게 돼 있는 연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진짜 제가 옆에서 뭘 지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저보다도 더 많은 작품에 대한 분석이 돼 있고 저한테도 많은 또 그 어드바이스를 해주셔서 이 영화에 또 많은 장면들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박근영 선생님의 대사량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들이 또 거의 박근영 선생님 여기 황순철의 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근데 그 대사들을 어느새 다 외우시고 그걸 다 해서 너무 진짜 연기를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처음에 딱 드렸더니 그걸 보시고서 흔쾌히 예,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 여순 사건의 어떤 그 실화를 담는 내용이면 내가 해주겠다. 어떤 그 제작비도 저희들이 조금 좀 그랬지만 돈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예, 주는 대로 받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죠. 이제 그래서 시나리오를 또 하시면서 또 어디 고쳐야 될 부분 뭐 이런 것도 다 말씀해 주시면서 굉장히 많이 협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자, 이런 영화 내일 전국에 개봉을 합니다. 그동안 그 전에 몇 차례 시사회는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셨던 분들의 반응은 또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 순천에서 지난 15일 날 시사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유족분들 비롯해서 뭐 시장님들, 관계자분들이 오셨는데 이 여순 사건의 어떤 아픔과 또 유족들이 하고 싶은 얘기, 그분들의 얘기들이 이 영화에 많이 담겨져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사회 끝내고 그분들도 좀 많이 우셨지만 저도 그냥 가슴 뭉클하면서 어떤 뭐랄까 좀 그 어떤 책임감을 다 제가 이 영화를 제작을 할 때 이걸 내가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 참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게 싹 진짜 그 순간에 안도가 되면서. 너무 힘이 생기고 네. 이번 또 개봉에 앞서 지금 내일이면 전국 개봉이잖아요. 근데 어떤 요새 잠을 잘 못 자요 제가 그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저희들이 시사회를 했는데 이제 기자분들도 오셔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진짜 좋은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다. 이 여순 사건을 대변할 수 있는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요새 너무 행복합니다. 솔직히. 네. 예. 뭐 감독님 비롯해서 뭐 배우분들 그리고 많은 또 시민분들이 뜻을 합쳤기 때문에 또 아주 뜻깊은 또 영화가 또 그런 또 소감까지도 드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이제 한 100여 개의 상영관에서 개봉이 되는데 지금 당장 이제 전국 개봉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네. 심정이 어떠신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로 연출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인데 많은 작품들보다도 다른 제가 이제 제작했던 작품들보다도 참 제 마음으로 제가 어떤 애정을 갖고 어떤 책임감을 갖고 영화를 계속 준비해 가면서 어떤 제가 이 유족분들을 위해서 꼭 이 영화는 내가 완성을 시켜야겠다는 어떤 진짜 그 책임감을 갖고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참 내일 개봉하는데 이제 진짜 감회가 새롭고 제가 오늘도 또 시사회를 하면서도 너무 이제 저는 자꾸 보면 볼수록 자꾸 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작하신 입장에서도. 그러니까요. 처음에 편집할 때도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요새 계속 몇 번을 봐도 보면 볼수록 눈물을 더 많이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황순철이라는 인물의 대사에 이 많은 아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순 사건을 좀 아시고 보면 훨씬 더 감동이 오거든요. 네. 근데 전 이게 좀 전국적으로 많은 젊은 분들이 요새 여순 사건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좀 이 여순 사건을 좀 공부를 하고 이 영화를 보면 아마 큰 감동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영화는 내일 전국 동시 개봉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꼭 가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준영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